맡은 송희경 원내 부대표입니다. 요청에 참석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요청은 잠시 있을 본회의에 대한 안건 설명을 위해서 소집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01회 의원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아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식은 모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태 원내대표님의 모두 말씀이 있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난 28일 2월 임시국회가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로서 의원님들께 아쉽고 또 한편으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국회는 아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가장 그래도 여야 간에 내실 있게 또 한편으로는 야당인 우리 자유한국당은 대정부 해난 질의를 이끌어내면서 문재인 정권의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북한 체제 선전회장이 되고 특히 안보에 대한 이런 국민적 혼선, 혼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영철 이 방안의 결과는 남남 갈등과 국론 분열의 장이 됐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내는 그런 좋은 계기도 됐었습니다. 하지만 헌정특위에서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에 따라 강력위원 점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 헌정특위 위원님들의 원칙적인 문제 제기가 되는 바람에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지만은 헌정특위 위원으로서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한 일이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전국의 강력위원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여야 간의 합의가 도출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선관위에서는 지난 2일부터 지방위에 출마자들로부터 예비 후보 등록을 받고 있고 이제는 사실상 6.13 지방선거 체제로 접어들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 당도 6.13 지방선거 승리의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각별한 또 각오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북한 특사단이 이제 조금 전에 출발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특사단이 북한의 메시지 전달, 이 메신저 역할로서의 중매쟁이 역할을 자처했는데 한반도의 이 비핵화 상황은 전 세계와 또 국제사회는 북한의 하전양면식의 그런 지금까지의 방식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핵 폐기가 전제된 남북 정상회담과 또 더 나아가서 북미 간의 진정한 대화를 우리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시적인 미국과 유엔 제재로부터의 압박을 피해 나가기 위한 시간 벌기와 수단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를 북한은 언제까지 이용만 하고 있을지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사단은 결코 중매장의 역할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반드시 대한민국 정부의 특사로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는 그런 정상회담의 기틀을 만드는 특사단의 역할을 또 기대합니다. 또 한국 GM 사태나 또 철강 간세 폭탄 이런 대적인 무역 전쟁과 또 경제 위기는 국내적으로도 최저임금 폭등을 비롯해서 지금 많은 정책의 실패로 시장은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아마추어 정권의 실정이 1년 동안 계속 되풀이되는 와중에도 저희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인 입장만 우리가 됐을 뿐이지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 또 정치 보복과 포퓰리즘이 반복되는 이런 상황에서 치러져야 하는 6.13 선거에 대한 인식을 오늘 어청을 통해서도 확고히 우리가 하고 한편으로는 오랜 국정 운영의 경험에 기반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이런 가장 큰 강점을 가진 정당으로서 지금의 혼란한 이 시기에 이념을 앞세우기보다는 경제 안보적으로 실용의 정신을 우위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 안정을 지향하는 국민들에게 우리 당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는 어충이 될 것으로 저는 믿어지 않습니다. 오늘 특히 당에서는 홍문표 사무총장께서 오늘 시도당 공천관리위원장 임명장을 수여했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계속 지금 이제 회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6.13 지방선거에 대한 전략과 또 공천에 대한 우리 중앙당의 입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견 기진과 또 여러분들이 중앙당에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내대표님의 모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기운이 없으신가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함진규 정책위 의장님으로부터 정책 보고가 있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근 정책위 현안 보고를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위에서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TF를 구성을 해서 신속히 대응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한국 GM 실업위기 대책특위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총 19개 특위를 구성을 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북핵 폐기 특위 추진위원회 김무성 전 대표님을 모셨고 경제 파탄 특위 정진석 전 원내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여러 가지 특위가 있지만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6.13 지방선거 공약 개발단 구성 및 활동 관련 경과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투트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앙 핵심 공약 개발단, 시도 공약 개발단을 구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3월 9일 오전 중앙당사 2층 강당에서 지방선거 공약 개발단 발족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발족식과 함께 정책 공약, 아이디어 공모전 등 활발한 활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다선 의원님들은 상임위원장이나 여러 가지 맡고 계시기 때문에 특위를 저희들이 많이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특히 초재선 의원님들 그 특위에 많은 좀 관심을 가주시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특이는 크고 작은 특이들을 저희들이 다 한다고는 하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초재선 의원님 중에서 지역이나 국가 현안과 관련돼서 특이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저희 정책위원회에 말씀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약개발단 민심 공감에서는 6개 공약개발단별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와서 3월 12일 월요일부터 수시로 원내대책위 의원총회에서 당 회의에 참석을 해서 모든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앙당 공약 발표는 후보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3월 말부터 분야별, 계층별, 이슈별로 릴레이 공약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3월 중순부터는 후보자 공약 지원 활동으로 지역 현장 방문과 중앙당 약속 발표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의총에서 말씀드렸지만 전국 17개 시도 공약개발단에서 광역기초자치단체별 공약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광역단체 저희들이 다 돌았고요. 공약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다 취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더 줄여서 그 각 상임위별로 정밀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요약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3월 말부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발표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3월 중순부터는 후보자 공약 지원 활동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장 방문하고 중앙당 약속 발표를 다시 한번 갖겠다는 말씀드렸는데, 광역권은 다 취합이 됐는데 그 기초계에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저기 의원님들 계실 때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서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226개 기초자치단체 취합을 하고 있는데 이 시각까지 59개 기초자치단체가 공약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원님들 계실 때 물론 시도당에서 취합을 해서 주는 거지만 의원님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과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은 6군데가 아직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은 5곳 모두가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시도당 위원장님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에서 11곳이 미제출되었습니다. 충북은 4곳, 전북 10곳, 전남 22개 모두 제출이 안 되었고, 경북은 1곳만이 제출이 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도당 위원장님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챙겨주셔서 서둘러서 제출이 돼서 저희들이 분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및 생활점검 지역 방문 일정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각 시도를 돌면서 지역 민심을 2달 동안 청취를 했습니다. 홍준표 당대표님을 비롯해서 지도부가 대거 참석을 했고, 민생 현장 방문하면서 공약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설 이전부터 지난 27일까지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경상권, 대구, 경북, 경남 민심을 다 청취를 했습니다. 안전생활 점검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에도 시간 되는 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타 지역을 다 돌아서 취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책위 의장님으로부터의 정책 보고가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홍문표 사무총장님으로부터 당내 당무 보고가 있으시겠습니다. 혹시 제 보고를 들으시고 비공개로 답변을 듣고자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면은 공개적으로 해주셔도 좋고요, 비공개로 해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6월 13일 지방선거가 이제 딱 100일 남았습니다. 우리 한국당의 운명이 결정되는 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지난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소위 대남공작 총책 김영철이 방한 저지를 위해서 우리 한국당의 의원님과 원외위원장님 많은 당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소위 정부와 방한 대표, 북한 대표가 계획했던
이 통일로 대로를 무산시키고 샛길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을 벌린 것은 우리 한국당 의원님들이 결속과 탄압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에 이러한 저항 세력, 이러한 사람과 저항해서 이렇게 노선을 바꾸고 샛길로 갈 수 있는 정당이 한국당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머지는 입으로만 애국하고 민족 찾고 문재인 정부 어떻다고 떠들지만은 행동으로는 정당은 우리 한국당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이 나라와 국가를 걱정하는 역시 한국당의 이런 모습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무성 방한저지 투쟁위원장, 그리고 함준규 정책위원장, 윤재호 원내수석 부대표, 주광덕, 장재원, 전희경 의원 아스팔트 위에서 밤샘을 했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워지면은 우리 한국당과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노고를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며, 자정 무렵에 또 소식을 듣고 합류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신보라, 이만희, 김성원, 정유석, 이헌성 의원님 모든 분들에게 의원님들 박수 한번 좀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어떻게 치지 말라고? 성일종 의원님. 네,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한국당은 앞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대한민국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핵 폐기만이 우리 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이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명제를 가지고 오늘 모두가 우리는 한자리에 모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일설에는 북한에 오늘 한국 대표가 북한에 올라갔습니다마는 폐기가 아니고 일시적인 정치적 수로 중단 내지는 술수를 부린다면은 이것 또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두 번 올리고 두 번 가슴을 찢어지게 하는 하나의 협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감히 가져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아주 든든하고 좋은 우리 당의 훌륭한 지도자를 두 분 모셔서 6월 13일 지방선거의 기본적인 큰 권력의 시스템을 잡았습니다. 북핵 폐기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무성 의원님과 경제 파탄 대책 특별위원회 정진석 의원님 두 분을 안보와 경제라는 투톱으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6월 13일 지방선거의 기본체제를 이렇게 만들었다. 오늘 대표의 임명장을 받고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두 분에게도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7개 시도의 각 위원회 공감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위원들 모두가 다 임명일 오늘 끝났습니다.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상당히 많은 분량의 지침과 지켜야 할 규칙들, 이 규범이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그 많은 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아마 시도위원장님과 이 공천심사위원장님께서 아마 우리 의원님들에게 나름대로 소상한 보고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아까 언론에게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지방선거 공천에 관한 관련 지침사항 중에서 다 의원님들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50%의 여성과 청년에 대한 이 목표를 우리는 달성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최고위에서 오늘 강조를 했고요. 특히 다문화 장애인, 노인, 이 노인 부분을 우리가 이번 공천에서
나름대로 배려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많은 언론이 질문이 이곳에 집중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노인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그 노인들은 이 대한민국의 오늘을 일궈낸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선거에서 그분들은 찍는 사람으로만 또 찍는 번호로만 유권자로만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국가를 경영하는 하나의 지방의회에도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얼마의 가산점을 주는 것은 각 공감위원회에서 잘 심사숙고해서 같은 값이면은 이런 어르신들을 우리가 후보로 모시는 것도 좋겠다는 오늘 안이 있어서 통과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에 많은 복지가 있는데 노인 복지도 마찬가지로 걱정을 한다고 하지만 세계 노인 자살률이 한국이 1등입니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방 불뿌리 의회 민주주의에서 노인 대표들도 참여해서 함께 하는 것도 저는 큰 보람이고 우리 한국당이 해야 할 일이 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큰 공천 기준점에서 큰 틀에서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당 정체성을 우선 보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선 가능성, 세 번째는 도덕성, 특히 미투 등과 관련된 이 성에 관한 문제, 엄격한 잣대로 우리가 보고 다시 또 보는 그런 평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전문성 중에는 중앙의 전문성보다는 지역을 아우르고 발전할 수 있는 이 풀뿌리에 해당되는 전문성을 더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의 유권자의 신뢰도는 보기에 따라서 측정도가 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지난번 당무감사에서 6가지 지역평가를 했었던 그 기준을 이 방식을 여기에 감미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 사회의 기여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는 의인이 많습니다. 자기 목숨을 자기 위험을 감수하고 대의를 위해서 또는 소위를 위해서 행동으로 이 의로운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한 70여 명의 파일을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더 의인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우리 당에 추천해 주시면은 이번 공천 과정에 그분들께서 참여하신다면은 그분들에게 배려를 해주는 것이 이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끝으로는 크린 공천단을 중앙에 30명, 각 지방에 나름대로 필요한 인원을 10명이고 20명이고 지방과 중앙과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크린 공천단을 두고 우리가 깨끗하고 그리고 투명한 선거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무총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욱 원내 수석 부대표님께서 원내 보고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하루 원포인트로 그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오늘은 그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그 의사일정 9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한 건은 그 개인정보보호위원이 저희 당에서 추천한 2명, 또 민주당에서 추천한 2명, 바른미래당에서 추천한 1명에서 5사람에 대한 그 선출권이 있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그 김춘곤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또 원영석 변호사 우리 관악갑의 당협위원장입니다. 이 두 분을 추천을 했습니다.
법률안은 공직선거법 시도의원 정수를 27명 정원한 690명, 이 기초의원 정수를 29명 정원된 2,927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시의원 정수를 13명에서 16명으로 정원하는 내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제주도의 도의원을 41명에서 43명으로 2명 정원하는 내용입니다. 3월 임시국회 관련해서 우리 당에서 오늘도 의장님 주재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3월 임시국회 개최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민주당에서 협조하지 않아서 3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GM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곧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 의원 전체 명의로 제출해서 GM 사태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당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회법 53조에 의해서 3월 임시국회는 원래 폐회 기간이라서 회의가 없기는 합니다만 셋째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상임위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국회법이 2016년 연말에 개정이 돼서 국회법 53조에 의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일주일 3월 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을 활용해서 법률안 등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내 보고가 있으셨습니다. 비공개 전에 공개 보고 두 건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본부장님께서 한국갤럽의 여론 조작의 사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라든지 국정 운영이라든지 또 정책 현안 이런 여러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 상당수는 이 여론조사를 신뢰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일 남았습니다. 지방선거가. 그래서 이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는 한번 짚어봐야 될 때다. 특히 그중에 한국갤럽에서 하는 것이 저희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 어떤 일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상세히 들어가서 한번 스크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과 함께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공유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가고 대책해 나가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정당 지지도, 정당명 열거 순수의 문제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총선까지는 의석순으로 했습니다. 의석순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더불어민주당 다음에 새누리당 두 번째로 됐기 때문에 그냥 그런 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대선 때부터는 가나다 순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선 때는 저희들이 국민의당이 1번, 더불어민주당이 2번, 바른정당, 새누리당 다음에 5번째로 자유한국당이 로테이션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굉장히 여론이 불리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1등, 민주평화당이 2등, 바른미래당이 3등, 자유한국당이 4등입니다. 어떤 로테이션도 자유한국당이 1번으로 가지 않는 이상 바른미래당 다음에 우리 자유한국당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낮게 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보통 8%, 11%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과연 어떤 형태를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스크린을 해봤습니다. 의석순으로 로테이션으로 돌리는 여론조사 거의 대부분입니다. RN서치라든지 KOS라든지 뭐 이런 글로벌 리서치라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작위 랜덤으로 뭐 우리가 잘 아는 리얼미터라든지 이런 것이 한 4군데가 있었고요. 유일하게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돌리는 데는 한국갤럽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이 정당명 열거 순서가 상당히 첫 번째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예측 실패의 문제입니다. 과거에 어떤 여론조사 한 걸 보니까 상당히 실패한 사례가 너무 많다. 우선 2010년도 보시면은 지방선거에서 갤럽이 출구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 3만 7천 명을 출구조사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오세훈 시장을 압도적으로 행가했는데 겨우 신승했습니다. 나머지 인천, 강원, 충남, 충북, 경남 이긴다고 했는데 전부 낙선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그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한번 2010작년에 한번 보시면은 갤럽은 저희 홍준표 후보를 거의 3등에 계속 고정시켜 놓고 있을 거예요. 리얼미터는 공동 2등, RN서치는 2등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직전에 여러 가지 어떤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한국갤럽은 14.9% 가장 낮게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를 한번 보시면 최근 저희 당 지지율 여론조사입니다. 한국갤럽은 1월 1주가 10%, 1월 3주가 9% 해서 2월 5주가 13%입니다. 그런데 리얼미터는 18.6%에서 19.7%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어떤 내용상 문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2000년도, 2014년도, 2008년도 선거에서도 상당히 예측을 실제하고 많은 잘못을 했다. 이런 차원에서 신뢰도에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셋째는 한국갤럽이 과거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하면서 유도성 정책 설문서, 유도성 정책 설계를 해가지고 잘못된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오진 관련해서 그 대한의사협회에서 원격 진료가 필요하냐 이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글 준 거 있는데 여기를 종합해서 말한다면은 원격 진료가 불필요하다가 68% 나왔습니다. 그런데 옆에 그 원격 진료에 대한 설문서를 보시면은 휴대전화 진료는 환자 상태 파악 및 전달이 제한돼 오진의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이 동의하는가? 이러면 전부 동의하죠.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읽지 않겠습니다. ODA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어떤 여러 가지 유도성 정책 설문을 과거에 한 사례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는 원칙이 없고 편파적인 정치 현안 설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장황한 어떤 설명을 통해서 여기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노무현 NLL 포기 발언 이런 관련해서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방 한계성 또 NLL 지역에 우리 군대를 철수하고 평화지대를 만들어 남북이 공동으로 또 공동 개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영토인 NLL 포기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기하께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NLL 포기 의사를 한 것이라 보십니까? 포기가 아니라고 보십니까? 하니까 대부분 이 설명서를 앞에 전부 노무현 대통령의 4개 설명을 다 달아놓으니까 포기가 아니라고 보는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한다. 그래서 정말 현안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러분에 드린 자료는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만 우리 최근에 있던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에도 본다면은 정부는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하고 이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기아는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을 계속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중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하니까 대부분 이에 대한 국민 의견 절차를 수렴을 진행 중이라 하다 보니까 그런 명분의 어떤 차원에서 확실히 알지는 못하고 계속해야 된다 37%, 중단해야 된다 41%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당초에 그와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그러면 미국 갤럽은 어느 정도 정확성을 신뢰도를 가진 저희들이 미국 자료를 한번 스크린을 해봤습니다. 2008년도 오바마와 맥케인이 붙었을 때 미국에 여론조사가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여론조사가 한 23개 중에 자체 평가에서 17등으로 나왔습니다. 17위. 그리고 2012년도 오바마와 롬니 후보가 붙었을 때 이때 롬니 후보가 7.2%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23개 여론조사 기관 중에 꼴등 23위를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 갤럽도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여론조사 기관이 생각하는데 여기도 실수가 많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정확한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 그 여론조사는 오히려 측정이라는 본연의 어떤 기능을 넘어서 민심을 조작하고 여론을 조작한다 이런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야 된다. 특히 이 갤럽 관련해서는 바로 방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첫째로는 한국 갤럽과 미국 갤럽은 완전히 독립된 회사입니다. 하지만은 갤럽이라는 그런 명칭, 상징성, 갤럽이라면 우리가 여론조사를 대표하는 기관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갤럽에 한국 갤럽의 선거 예측 실패, 설문의 오류, 또 편파적 조사 설계 이런 사항을
소상히 알리고 그 개선을 요구하는 항의 공문을 미국 갤럽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둘째는 현 문재인 정부 및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한국 갤럽과 연계해 추진되는 각종 사업과 소요 예산에 대한 자료를 국회 차원에서 요청하고, 특히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하고, 또 청와대 지시가 있는지 없는지, 청와대에 관련 국민의 의혹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전체적인 걸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셋째는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한국 갤럽에 대해서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전체적인 여론조사는 물론이고 어떠한 여론조사도 일체 의뢰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고, 또 자유한국당은 우리 당원과 국민과 함께 한국 갤럽의 불신 운동을 캠페인을 전개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넷째는 공개되는 여론조사의 중요성과 영향 어떤 이런 걸 감안해서 지금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여론조사 그 자료를 6개월간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0년간을 보존해서 정말 뭐 여기에 어떤 기소의 그런 측면을 떠나서 정말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은 여론조사가 민심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민심의 바로미터가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이런 목적이 있다, 이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보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은 그 신재철 부회장님께서 공개 발언을 신청하셔가지고요. 그리고 비공개 때 자유 발언을 신청하시는 의원님들 계시면 지금이라도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먼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친북 주사파 정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 홍준표 대표의 경우는 2월 23일 날 말씀을 하셨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2월 23일, 2월 26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신 적도 있고,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2월 25일 날 말씀드렸고, 김영철 방한저지투쟁위원회도 2월 27일 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친북 주사파 정권이라는 말을 공식적인 당론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밖에 있는 분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마음 놓고 좀 쓰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당론으로 이걸 해주십사 하는 얘기고, 두 번째는 5월 30일이 국회 첫 출발하는 생일날입니다. 그래서 48년 5월 50 총선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뽑힌 사람들이 5월 30일 날 첫 임기를 이제 시작해가지고 해서 저희들이 모두가 모든 국회가 4월 달에 선거 끝나면은 5월 30일 날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번이 지금 48년에서 2018년이니까 70년입니다. 그래서 국회 개원 70년이니까 국회에서 조금 나름대로 뭔가 이제 세리머니를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회의장한테 말씀을 좀 드렸는데, 5월 30일이 하필 전임 의장이 29일 날 끝나고 새 의장이 30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 새 의장이 되게 6월 달 들어와서 첫 본회의 때 뽑고 되게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공백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잘 안 되는데, 이거를 원내대표님께서 국회의장님께도 좀 말씀드려가지고 국회 출범 70도를 좀 새롭게 기념하면서 새 출발을 좀 해보자라는 것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개헌 방향에 대한 토론을 각 지역구별로도 쭉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자리에 조갑제닷컴 대표가 쓴 글이 있는데, 앞뒤 페이지로 해서 있는데, 이것은 축약본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원래 원본의 URL을 제가 당에다 말씀드려가지고 당에서 전체적으로 문자로 쏴드릴 텐데, 그걸 읽어보면은 현재 사회주의 개헌을 어떤 식으로 추진해가고 있는가 소상하게 나오고, 우리가 싸울 때 이 내용들을 알고 있고 또 국민들한테 알렸으면은 훨씬 더 우리 싸움에 탄력이 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더 덧붙여서 좋을 것 같으면, 우리 한국당 안도 빨리 나오면은 쟤네들 안은 이렇게 엉망이고 개판이고 나라를 뒤집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다라고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대비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전국 각 지역별로 이 개헌에 대한 토론을 광범위하게 해서 여론을 충분히 잘 불러일으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굉장히 답변을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및 보좌진들께서는 투표를